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인트랩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의 교육용 솔루션인 크롬북이나 G수트 관련된 일을 한 10여 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학교에 구글의 교육용 솔루션이 사용되는데 직접적인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교육의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함께 구글 교육 솔루션을 쭉 공부하시기 전에 왜 교육에 이러한 기술 솔루션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그런 교육 방향에 맞춰서 기술이 왜 교육에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기술을 도입했을 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거에는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시면 질병이나 전쟁의 영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시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의 영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과학과 기술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개선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과학과 기술 중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세 가지의 기술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기술입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이라든지 고속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기술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로봇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바로 로봇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로봇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이라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이 실제로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자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한다라는 목표 아래 많은 생명기술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우리 삶에 적용됐을 때 우리 삶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가 여기 세 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양극화입니다. 물론 양극화라는 거는 좋은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많은 정책적인 수단과 또 사회적인 담론 형성을 통해서 이런 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쓰시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생각과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우리의 의사결정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일자리의 변화인데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공장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 많은 기계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죠. 이런 기계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용됐던 기계들은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을 대체하는 것들이었죠.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시면 물리적인 인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오히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일자리보다는 중산층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일자리를 가장 먼저 대체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갈 때쯤이 됐을 때는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일자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차이에 대해서만 교육과정이 다르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개인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에서 훨씬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변화가 예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텐데 도대체 그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개인화된 커리큘럼입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년인지에 따라서만 다른 교육과정이 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어떤 과목을 더 좋아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커리큘럼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컨텐츠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3D 영상이라든지 실감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서책 형태의 자료 이외에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육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 협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동형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육에서는 이런 공유와 협력을 통한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과학자들은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 사회가 더 초연결화, 더 가깝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업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수업은 수업 시작종이 치면 수업이 시작되고요. 수업을 끝내는 종이 울리면 수업이 종료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인 경우에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래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형태의 수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속도형 학습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원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신문 기사에 떠들썩하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분수 과정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하기 빼기만 할 때 그 수학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분수를 가르치시고 단원평가를 보게 됩니다. 단원평가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학생은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겠죠. 그때부터 그 학생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 더 나아가서는 학습을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관념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어떤 학생이 분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학생에게 1주나 2주 정도 학교에서 분수를 공부할 시간을 더 주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학생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요? 도형이나 소수는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분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분수를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율속도형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제공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구체적인 미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겠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겉으로는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십니다. 맞는 말이지, 좋은 말이지. 그런데 20명, 30명을 데리고 저런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이렇게 속으로 한탄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마음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 교육에서 그래서 미래 교육,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개인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수업, 공유와 협력을 통한 수업,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게 기술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낯설어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수업의 기술을 적용함을 통해서 더 개인화되고 더 다양화된 형태의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모둠형 수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둠을 나눠야 되고요. 모둠별로 과제를 제시하고요. 모둠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모둠별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수업이 그러한 모든 활동을 담기에는 상당히 짧습니다. 더군다나 나가야 되는 진도는 정해져 있죠. 진도까지 따라잡으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구글의 다양한 교육적 솔루션을 학습하시면서 구글 문서 등을 배우게 되실 텐데 구글 문서에 보시면 여러 학생의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선생님에게 문서를 단순히 공유함으로써 쉽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수업이 미래에 많아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느 시골 지역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님 직업도 비슷하고 되게 경험도 제한되어 있어서 더 다양한 형태의 경험, 더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구글 클래스룸을 수업에 적용하시면서 구글 클래스룸에 다른 학교와 조인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서울 대도시에 있는 학교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같은 단원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골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의 확장성을 갖는 굉장히 좋은 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구글의 영상회의 솔루션인 행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수업이 확장성을 갖게 되면 더 다양한 형태의 경험, 더 풍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기록과 데이터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쌓이게 될까요? 물론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기록부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학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수업에 기술을 적용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고요. 축적된 데이터는 분석되어질 수 있고요. 한 학생에 대해서 더 나은 진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저는 학교의 진로 지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록과 데이터가 쌓여졌을 때 진로 지도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공유와 협력입니다. 구글의 모든 교육적 솔루션은 사실 공유와 협력이라는 철학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글 문서의 공유 기능, 또 클래스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학교와 협력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든지 데이터를 쉽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공유와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출장을 갔는데요. 구글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어로 막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회의록을 막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구글의 그 직원의 노트북 화면을 봤더니 3줄, 4줄이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 손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팍팍팍 늘어나지? 봤더니 바로 그 회의실에 들어와 있던 구글의 직원들이 구글 문서 하나를 열어놓고 동시에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정리하고 있었던 저와 동시에 편집하고 있었던 구글 그 직원들의 효율성은 아마 비교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유의 힘이고 협력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면 공유와 협력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재미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조용했고요. 창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추리닝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왜 그럴까? 앞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은 왜 저렇게 잠들어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재밌다고 하네요. 수업이 기다려진대요.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고 수업의 기술을 적용하면요. 학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에 대한 흥미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강의식 수업이 필요한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서 더 큰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습에 있어서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를 가리키는데요. 요즘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또 게임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속도, 공유 협력, 재미, 확장성, 기록 데이터를 제가 기술을 교육에 적용했을 때 효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의 교육 솔루션을 먼저 학습하기 앞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기술을 교육에 적용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아마 많이 배우셔도 직접 내 수업에 적용하시려고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학교를 가보게 되거든요. 많은 학교에 가보면 많은 스마트 기기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와이파이도 잘 돼 있고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선생님이 이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보다가 선생님들이 그 낯설음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기술을 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용했을 때 왜 좋은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기술이 학교에 잘 적용되려면 해서 제가 여기 3가지를 꼽아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또 많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열정적인 선생님이 한두 분은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 선생님의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면 그 학교에 심어졌던 모든 기술적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연수, 전파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 사이에서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들이 한두 선생님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교내 전파 연수가 잘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교내 연구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하나요? 좋은 수업 사례가 있나요?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꼭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수업 사례는요. 그 학교에 맞는 수업 사례입니다. 선생님 학교에 맞는 수업 사례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사가 다르고요. 학생도 다르고요. 처한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에 맞는 좋은 수업 사례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내 연구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수업 사례가 좋을까?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적용해서 어떤 수업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토론을 해주시고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학교의 사례는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훨씬 더 학교의 기술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을 보시면 학교의 기술을 적용하는 굉장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 단계 중요한 것은 저는 무턱대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와이파이를 깔아주고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사용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의 목표와 또 우리 학교에서 기술이 수업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기술적인 도구 활용 능력이 다 같이 준비되어야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소개해놨는데요.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책에서 보면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인간들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는 기술을 교육에 적용했을 때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잘 쓰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잘못하면 엄격한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교육에서 기술은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개인화된 교육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주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꼭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선생님들 앞에 펼쳐질 구글의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통해서 본인의 학교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 내 수업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멋지게 활용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